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로 강대국을 만드는 모임의 국어 강사 최준성입니다. 지금부터 전의 시간에 이어서 제4탄 제3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신 대구로 바쁘신 선생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고1 창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문제인데요.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이거 어떤 드라마로 나온 것 같은데, 뭐 방송국의 드라마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거 시나리오네요. 국회에서 뽑아서 애들에게 풀어라고 했는데 이 문제 설명하면서 제가 잘못 가르쳤나 싶어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표현이 역설인가요? 반어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이 겉으로만 보면 이별을 아름답다고 했기 때문에 역설로 보이는데 반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이게 혹시 반어 아닌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과 같은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답이 1번이래요. 꽃은 떨어지는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떨어지는 향기가 아름답다. 이게 역설인 것 같죠?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름답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모순이다, 역설이다 해서 답이 1번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 문제의 취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역설이라고 보고 문제를 낸 거래요. 자, 뒤에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지 보겠습니다. 역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답변했는데요. 이 소설 결말 부분에 가족에서 관심을 받쳤던 엄마가 자궁암이라는 선고가 내리자 가족들은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암에 걸리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이제 엄마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아빠는 엄마들이 따로 새로 진 집에서 지내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이별을 맞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별이 슬픈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마음과 겉표현이 다른 반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속마음도, 그렇죠? 속마음도 암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마음이 교감되고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속마음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죽음이지만 속마음도 아름답기 때문에 겉표현과 속마음이 다른 반어는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작가가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명명한 의도는, 이를 붙인 의도는 이별을 통해서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별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속마음도 아름다운 이별이다. 그래서 겉으로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어는 아니다, 역설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댓글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 말 그대로 가족애를 확인하는 이별이라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제목 지은 게 아닐까요? 역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러니까 댓글 3님이 그저 역설 맞습니다. 일관되게 댓글이 전부 역설이다, 반어는 아니다 라고 규정 짓고 있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12.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사뿐히 제로발급을 역설법이 아니라고 가르치나요? 이것이 역설이 아니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나 보네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뿐히 제로갈 거는 다 역설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역설법이 아니라고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댓글 1님이
역설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단 혹시 모르니 담담쌤에게 슬쩍 물어보라고 하죠. 이분 얘기는 그래도 선생님이 내신에 관한 왕이니까, 그죠? 선생님한테 혹시 이게 역설 아니에요? 역설이 맞지 않아요? 하고 한번 물어보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사뿐 이하 지려발끈은 모순에게 역설인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댓글 3님이 사뿐이는 가변 동작을, 지려발끈은 꼭 눌러받는다는 의미하므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역설이 맞습니다. 중요 기출문제를 많이 나고 자습서나 각종 해설서도 모두 역설법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역설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댓글 4님이 이제까지 역설을 가르쳤는데 학교에서 답이 아니라고 체크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댓글 4님이 아니고 질문자인 것 같아요. 금성출판 수능 출제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담당쌤이 금성출판하고 수능을 출제한 사람이래요. 그런 양반이 역설이 아니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댓글 설명이 또 뭐라 그래, 하하, 저희 지역 사립과 학교에서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려다가 반어가 아닌 역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반어가 아니라 역설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국어전공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휴, 역설의 하위에 반어를 넣게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죽어나죠. 그렇죠? 학교 문학에서는 반어하고 역설을 좀 구분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헷갈려서 그냥 역설과 반어를 구분해서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이 교사에게 배운 학생은 완전 헷갈려 죽으려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4님이, 댓글 3님, 담당 선생님께 다시 문의드리라고 하고 결과 올리겠습니다. 이게 댓글 4님이 질문자인 것 같아요. 제3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이게 질문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결과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 3님이 그냥 보내지 말고 자습서나 해설서로 복사해서 보냈어요. 적어도 3군데 이상을 자습서나 해설서로 복사해서 보내갖고 이거를 한번 문의해봐라. 이거 역설 아니냐고 한번 문의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댓글 달 선생님들도 일관되게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정답이 4번인 건 아는데 2, 3번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올린 그 사진을 보니까 사이시절 표기를 한국말치 원래의 맛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번, 3번이 뭔가 볼게요. 2번은 순대하고 국을 어법에 맞도록 적으면 순댓국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순대하고 국을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기 때문에 표기 그 자체로, 그죠? 원래 표기대로 순대, 국, 이게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 순댓국을 맞춤법에 맞게 적으면은 순댓국이다. 이렇게 맞춤법은 뭡니까? 사이소리가 나면은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그런 맞춤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맞다. 맞춤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죠? 사이소리가 나면 앞에 어근에다, 앞에 어근에다가 사이수를 붙인다. 이것이 맞춤법 규정이죠. 그대로 하면 사이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3번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지 볼게요. 댓글 1님은 댓글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이시옷 규정인데, 그죠? 사이소리가 나면 앞에 어근에다가 사이수를 붙인다. 그런 규정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3번이 맞다는 얘기고요. 또 댓글 2님이 이번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기 때문에 순대, 사이수를 붙이지 말고
하고 순댓국을 배웠다. 그래서 순대국이라 안 한다. 사이수를 붙이지 않은 순대국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맞춤법에 따르면 합성명사의 순댓국 아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디음절이 서술해가 된소리를 발음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으므로 안 모음에 사이시옷을 표기해서 순댓국으로 표기합니다. 그렇죠? 3번도 맞다. 따라서 순댓국은 5번처럼 소리 나는 대로와 어법에 따라 반반 섞인 표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으면, 질문자께서 문제 제기하는 건 왜 기준에 따라 표기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왜 기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나 하나요? 그거를 문제 제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글 맞춤 제1항에 의하면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초점 맞추면 순대는 순대국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표기를, 그죠? 사이소리가 나기 때문에 순대국, 그죠? 순대에다 시옷을 붙여서 순대국이라고 표기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법의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발음을 무시하는 거 볼 때 합성어로서 순대국이라, 그죠? 어법의 기준으로 한다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기 때문에, 즉 원형을 밝혀 적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말고 순대국이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다. 순대국에 관한 합성어로서 순대국으로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순대국에 관한 한 한글 맞춰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 기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글 맞춰 소리를 표기하기 때문에 순대국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죠? 순대국이 맞냐, 즉 사이스위스를 표기하지 않은 순대국이 맞냐, 아니면 사이시스를 표기한 순대국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 기준이 뭐냐. 어법에 맞도록 하면은 사이시스를 적지 말고, 그죠? 사이시스를 적지 않은 상태로 표기를 하고, 만약 소리 나는 대로 하면, 그죠? 소리 나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사이시스를 적어서 순대국이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어제 한 학교 문법 수업에서는 축약이 논란이 되게서 안 가르치다가 그냥 넘어갔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축약이 문제다 이거죠. 이게 축약이, 그죠? 아마 모음 축약이 문제를 지적한 거 합니다. 모음 축약에 대한 논란도 있음을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축약이냐 뭐 교체냐, 그러니까 아주 그 논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축약은, 그죠? 학자에 따라 또는 선생님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 쌤이, 그죠? 축약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래도 안 가르치고 넘어가는 건 너무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죠. 논란이 있다고 안 가르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축약이라는 것은 두 의문이 하나를 의문으로 줄여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뭐 자음 축약, 모임 축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뭐냐, 축약이 아닌 교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체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좌표가 여가 됐을 때 그 반모음 Y하고 어의 결합으로서 이가 Y로 교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피어가, 그죠? 준말이 돼서 좌표가 되면 이거 교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여가 반모음하고 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좌표의 이가 반모음으로 교체됐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견해가 있다. 댓글에 늘 뭐라 했으면, 수능국어로 가르칠 때는 지식은 내용에 집중하라고 하고 학교 문법을 잠시 잊으라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문법 문제는 거의 보기가 주어지니까 보기가 답을 고르는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보기대로 답을 골라라.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지 말고
그죠? 수능 문제에서 보기에서 설명에 예를 든 걸 그거를 답을 고르는 판단 구조로 삼아야 되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댓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문법 기준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가르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모음 축약과 첨가시 다음 예너로 들읍니다. 피여 여기는 축약과 말이죠. 첨가를 해요. 앞에 얘기는 축약과 교체되기인데 또 축약이냐 첨가냐 또 이런 거라 그러죠. 피여가 피여에 대해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 이 모음 그대로 있죠 이게. 그래 여가 이게 이중모음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음이는 그대로 되어 있고 뒷모음이 그죠? 어가 반모음 첨가로 되어 있다. 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가 여로만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가 여가 된 거는 반모음이 첨가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 첨가를 보나 봐요. 그러니까 살피어의 살펴는 이가 어가 먼저 어로 축약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살피어의 이와 어가 합쳐서 여로 됐기 때문에 얘는 축약이다. 그러니까 피어가 되는 것은 첨가다. 반모음 첨가다. 살피어가 살펴가 된 것은 축약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댓글에 있는 건 축약이 또 첨가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얘기는 그죠? 그 첨가나 축약을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기존 의문을 전부 적게 하고 바뀐 부분을 찾겠더니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존 의문을 보고 어떻게 바뀌었냐고 해서 피어가 된 것은 어가 여로 바뀌었다. 즉 반모음이 첨가됐다 라고 얘기하고 살펴가 된 거는 이와 어가 만나서 여가 됐다. 그래서 축약이다. 그래서 기존 의문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은 축약인지 첨가인지 구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15. 궁금해서 올립니다. 이 강국에서 파수꾼 가가 진실을 알고 있다가 맞는 선지인지 틀린 선지인지. 그렇죠. 이 지식꾼은 가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막내에 올라가서 그렇죠? 구름을 실제 봅니다. 실제 봤어요. 이 사람은 구름을 실제 보고 그것을 이리때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그거를 믿고 있네요. 근데 제가 보건대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파수꾼다가 구름을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리때가 아니고 구름이다가 사실이지만 또 진실은 뭡니까? 그러면 진실이라는 것은 그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라는 게 진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름을 보고 이리다라고 외친 사람이니까 정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이게 논점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댓글에 이르면 파시꾼다는 진실을 모르는 맹목적이고 무지한 인물이죠. 이런 얘기죠. 그죠? 진실을 모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을 모른다. 아니 구름을 보고 이리다라고 외치나요. 그러니까 진실을 모른다. 진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죠. 이게 그렇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댓글에 내면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맹목적이고 무지한 인물이다. 맹목적인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자의 하수인이라는 건 권력자가 시킨 대로만 하는 맹목적인 건 맞지만 무지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알고 있잖아요. 이리때가 아니고 구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지하다고는 또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이름이 뭐라고 댓글에 달았으면 파수꾼 가는 막루에서 화가를 다 볼 수 있죠. 다 맞다는 얘기예요. 이리때는 그 흰고름권 이거를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이리때라고 외치는 인물입니다. 즉 이 파수꾼 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구름을 이리떼라고 외쳤다. 진실을 왜곡한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파수꾼 나는 막내에 올라가 본 적이 없죠. 밑에서 파수꾼 나의 거짓도 말고 양쪽 보여드리는 사람이다. 파수꾼 나는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수꾼 나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죠. 사실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름을 보지 않은 게 무지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이 댓글이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은 구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리떼라고 외치는 진실을 왜곡한 인물이기 때문에 뭐 진실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님의 그 어떤 의견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댓글 쓰리님은 뭐라고 그랬으면 저는 댓글 1인처럼 수업을 했더니만 학교 선생님이 댓글 1처럼 가르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따라가게 됐죠. 그렇죠, 이게. 댓글 2님은 뭐냐면은, 그렇죠? 얘는 진실을 안다. 댓글 2님은 진실을 모른다. 라는 것인데, 그렇게 나눠서 생각했나 봐요, 댓글 3님은. 근데 댓글 2님은 파수꾼가가 진실을 안다, 모른다를 얘기를 안 했어요. 단지 사실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그 댓글 3의 구분점은 댓글 1님은 파수꾼가가 진실을 안다. 댓글 1님은 파수꾼가가 진실을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모른다고 수업했더니 댓글 1님처럼 아니다, 진실을 안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3님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해라.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댓글 질문자가 저는 댓글 1님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죠? 댓글 1님처럼 생각했는데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선생님은 그죠? 진실을 안다고 수업했다는 거예요. 거의 이럴 때는 없거든. 이렇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네요.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는 관점에 의견이 난다라는 것이죠. 파스칸가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과 진실을 동시에 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흰구름대잖아요. 진실도 흰구름이라고 본 거라는 거. 흰구름이고 얘기하는 게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달리 진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리떼다고 기계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 진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외쳤다, 맹목적으로 외쳤다. 그렇다면 진실과 사실을 같이 보아야 하는 논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만일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면 그렇죠? 이리떼라고 흰구름뿐한 사실에 대해 이리떼라고 외치는 것은 부정의에다가 인식했을 때 파스콘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죠? 다르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인데 진실은 뭐냐 이게 여기가 진실이 뭐냐 이거 파스콘다는 이 파스콘다의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진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하고 진실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스콘다가 그죠? 내가 구름대를 이리떼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인식했다면 파스콘가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난해하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뭡니까 이게 구름대다라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진실은 뭐예요 이게? 구름대를 이리떼라고 얘기하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게 진실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다르죠. 근데 만일 파스콘가가 구름대를 이리떼라고 하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리떼라고 얘기했으면 얘는 진실을 아는 애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스콘가의 얘기는 진실 왜곡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스콘가는 비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에서 공감학적 심상이 쓰였다는 하는데 어디에 썼을까요? 아유, 공감학 심상은 감각의 전이로서 감각이 바뀌는 것이죠.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시에서 공감학적, 뭐 엄마 걱정, 뭐 기용도 시 같은데요. 이게 댓글님이 그래서 설마 배추잎 같은 발소리? 아, 이건 지구법이죠. 지구법에서 그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요. 비유했는데 빗대 표현한 거하고 감각의 전이 전혀 다른 겁니다. 청각의 시각화? 발소리를 배추잎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고 자신 없어. 이분은 뭐냐면은 공각하고 그 지구하고 헷갈립니다. 그렇게 헷갈리고 있어요. 지구법을 빗대어 표현을 한 것이지 감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이름이 뭐라 그러면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그렇죠? 타박. 그러니까 청각을 시각화로 공각하잖아요. 아유, 이것도 지구법이에요. 지구법 하고 빗대 표현한 비유법하고 감각의 이 전이 감각이 바뀌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분들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댓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보다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어 아닌가요? 방에서 외롭게 남긴 모습은 이거 시각이라고 보고 찬밥이라고 했더니 뭐 시각의 어떤 촉각화? 그렇게 봤나요?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러니까 방에서 외롭게 있는 모습을 밥에 비추더니 공감각 이미지다. 찬밥이라는 게 공감작입니다. 즉 시각을 촉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외롭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이게 사실 감각이 전에는 감각이 명쾌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방에 외롭게 있는 모습을 그저 묘사를 했나요? 외롭게 있는 모습 그걸 묘사를 했나요? 했어야지. 시각으로 명쾌하게 묘사가 됐어야지 이게 뭐 시각의 뭐 촉각하라고 얘기하지. 저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배추잎의 발소리는 가능하지만 손 떠오는 감각이 아니어서요. 뭐 이게 더 감각이네요. 발소리 청각, 배추잎 시각. 그렇죠. 근데 같은 이거 비유법으로 썼기 때문에 감각의 전이겠죠. 저는 공감각이 아니라고 봐요. 그게 맞다면 배는 시든지 오래도 된다는 것이죠. 이걸 왜 그래요? 시들다가 시각적으로 왔는데 그랬어요. 아니 시들다가 시각이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좀 그렇습니다. 아니 시들다가 시각이지 시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댓글 사님이 타박타박 조금 느리느리 힘없는 걸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게 모양이다니까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타박타박의 의태어라는 얘기인데 의태어는 시각이죠. 사전적 의미입니다. 발소리를 모양이라고 했으니 청각에 시각하다. 청각이 시각하다? 이게 거기가 발소리를 모양이라고 했다. 근데 발소리를 잠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배추잎의 발소리가 타박타박? 좀 그렇습니다. 이게 타박타박이 의성어는 맞습니다. 그렇죠? 의성어는 맞는데 의태어는 맞습니다. 그래서 발소리를 타박타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감각의 전이다. 이거 타박타박의 그 어떤 의태어라 해서 이거는 시각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감각의 전에는 명쾌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타박타박이 또 이게 사실 의태어는 맞지만 의성어로도 들립니다. 이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각의 전에 명쾌하게 나타나는데 타박타박 여기서 발소리는 의성어다. 타박타박은 의태어에 되는 시각이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찾은 느낍니다. 저는 이게 이 시에서 공감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감각이라는 감각이 명쾌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공감각을 찾다 보니까 억지로 찾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